정필수 변호사님, 두둥 이몸 등장. 아, 굉장히 이렇게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네. 잘못 아시는 게 제가 뭐 의사 변호사라고 하니까 그 약간 좀 지적 능력이 높은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정관념이 그렇죠. 저는 네. 개그캐입니다. 아, 그래도 시험은 잘 보셨을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네. 시험만 잘 봤죠. 저는 개그 캐릭터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네. 개그 캐릭터라고 사람들 기대를 깨줘야 돼요. 아, 제가 개인 방송도 이렇게 뵀는데 보니까 너무 재밌게 진행을 잘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네. 할 일이 없으시나 보네. 아니, 우리 박준 변호사님 예. 워낙 유명인이시니까 않지만. 요즘도 이제 시사 프로그램뿐만 네네. 아니고 본인 방송도 진행을 하시느라고 네. 몸둘 바 없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예. 뭐 그거보다는 지금 좀 시국이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엄중하고 네. 또 재판도 많고 그렇죠. 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 얘기하러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 정필승 변호사하고는 과거에 방송을 단 한 차례도 예, 저는 한적 이제 없으신 보기는 거죠? 많이 네. 봤는데 저는 사실은 좀 부럽기도 하고 얼굴이 얼굴이 좀 부럽긴 하실 거예요. 의사 변호사라면 사실은 문이과 최고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럼요. 네. 근데 저런 얼굴이니까 부러워요. 참 이거 욕이에요. 여기 아니고 이게 너무 완벽하면 사람들한테 어떤 비호감을 살 수가 있는 그렇죠. 아니, 거죠.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아 보이고 이런데 예. 그런 이미지는 확실히 아니신 거고. 바로 깨버리잖아요. 아니, 제가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제 뉴스를 좀 네. 찾아봤더니 정필승 변호사님이 이제 변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이것까지 해봤다 이런 게 있던데 보니까 드론도 띄워봤다고요? 그럼요. 요즘은 기본이에요. 그래요? 네. 그 드론을 왜 띄우신 겁니까? 그러니까 건물이나 제가 드론을 사용한 소송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그 하나는 건물 외벽에 하자가 있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건물 외벽 하자는요. 그게 좀 평지에 높은 건물 하나가 뚝 있는 거라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아. 촬영을 그러니까 이제 드론 요거는 띄워가지고 요 얘기 좀 드려야 되는 게 문이과의 차이점이에요. 저는 드론은 기본적으로 두려워요. 어떻게 조작하지? 사용한다는 것도 무섭고 예. 그게 떠 있는 게 떨어지면 어떡하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해서 그 찾을 겁니다. 아마 제 같으면. 아니면 네. 찍거나 그냥. 그리고 이 문과 출신 변호사들은 저렇게까지 못합니다. 근데 의사 출신의 이과 출신의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약간 부럽기도 하고 뭐 못하는 거를 막 도전하시잖아요. 야, 이거 건물 누가 변호사들이 드론을 세 번씩 쓰고 그럽니까? 대단하십니다. 입증 과정에서 재판부도 놀랬을 것 같아요. 드론 그 영상을 재판부가 공개를 굉장히 하면. 놀란 게 한 번 있는데 네. 그건 이제 건물 경계에 관한 소송이었는데요. 요즘 이제 드론들이 사진을 찍잖아요. 네. 그럼 사진을 찍으면 그 근처에 드론을 싹 비행을 시키면요. 그 근처를 디지털 매핑을 싹 해버려요. 자동적으로? 예, 예. 디지털 매핑을 싹 해가지고 이 기존에 있는 토지 대장하고 찍힌 위치를 GPS로 비교를 해가지고 대박. 하면 이 경계가 침범이 되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야, 그럼 따지기가 너무 용이하구나. 예, 예. 요거 그렇죠. 일반 변호사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 감정 불러가지고 줄자 재고 이렇게 탁 멋지고 옛날 수법 쓰고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더 와. 많이 내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감정하는 돈 많이 감정하는 내니까요. 과정에서. 네. 와, 야, 정말로 대단하시다. 그야말로 아니, 그러니까 심각하지 않을 수가 저는 없는데. 정 변호사님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력도 훌륭하시고 그리고 외모 좋으시고 가장 또 부러운 게 성함이에요. 아, 그 필수. 제가 야, 군대에서는 그냥 무사통과야 보니까. 제가 네. 사실 이름만 되면. 네. 제가 개명을 하면서 박무제로 개명했거든요. 이거 좀 법조인에 딱 좋은 거예요. 그게 이름만 봐도 이긴다. 네. 박승수 필승아 이게 필승. 근데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사무실 오픈을 못해요. 왜요? 아, 왜요? 이미 있어요. 정필승 있어요? 아니요, 야. 필승이 있어요. 아, 필승 법무법인이 네. 있기 때문에 유사 이름으로 안 되는 쓸 수가 거구나. 없어요. 네.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제 뭐 시국 얘기로 이제 넘어가 봐야 되는데 119 이제 서부지법 폭동 있잖아요. 네, 거기도 보니까 그 윤석열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 해주겠다면서 뭔가 필승을 양수같은 태세입니다, 보니 박준 변호사님. 이거는 사실은 심각해 보이거든요. 변호사가 변호 활동을 무제한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계속 모습을 이 서부지법 이 폭동 사태를 보면서 변호사가 선동이나 공범의 가능성이 있어 전 보이거든요. 일부 변호사들은 부추기기도 하고 뭐 딴 사람이 저항권 얘기를 했지만 저항권 차원도 아닐 뿐더러 당연히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변호 활동이라는 게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지 무제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어쩌면 어떤 좀 일반 다수를
선동하거나 유도하거나 교사하는 상황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뭐 제가 예상컨대는 정강훈 씨가 지금 입건이 됐더라고요. 내란 선동죄인가? 네. 입건이 됐더라고요. 뭐 그제도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좀 관련된 변호사들도 저는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보면 2030 청년들 일부가 당시에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건데 실상 보면 비서관들이 변호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 들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사실 변호를 할 생각이었으면 제대로 변호를 할 생각이었으면 이런 사건을 예를 들어서 변론을 하면 지금 뭐 사실관계가 다툼이 없잖아요. 영상이 다 남아있고 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양형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사정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반성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일부 무료 변론하겠다라는 변호사들은 대부분을 보면 이 폭동 이 주모자들이나 폭동에 가담했던 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고양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네. 그날 하도 실수한 거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변론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무료 변론하겠다는 사람 니들 잘했어. 니들 잘했고 내가 법원 가가지고 니들이 얼마나 잘했는지를 이야기해 줄게. 지금 하는 건데 판사 앞에 가가지고 니들이 잘못했잖아. 지금 이러고 있는 거. 그렇죠. 법원을 부셨는데 니들이 잘못했잖아. 야 봐봐. 니들이 불법 영장을 불법 영장이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불법 영장을 내줬어. 그러니까 니들이 잘못했어. 판사가 앞에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의 변론을 통해서 아마도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늘어나. 주어진 형이 있다면 그 형에 따라서 변호사는 사실은 순간적으로 거의 판단을 합니다. 네. 이걸 무죄를 다퉈야 되냐, 양형으로 가야 되냐. 그 두 가지 갈림길에서 변호사가 가장 잘 잡아주고 만약 무죄로 갈 것 같으면 무죄로 철저하게 다퉈야 그렇겠죠. 되고요. 네. 양형으로 갈 것 같으면 철저하게 양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변호사들도 저는 양심에 반하는 게 무죄 못 받는 거 알거든요. 알죠. 아는데도 그걸 가는 거예요. 야 너 죽어라. 너 임마 5년 받을 거 10년 받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 네. 죽고 나는 정치적 이익을 이익 챙기겠다는 보고. 거예요. 야 이런 상황에서 한 줄 더 뜬 사람이 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자기도 구속된 마당에 구속된 동료 피의자들을 애국천사라고 칭하면서 영치금까지 보내줍니다. 네. 그분은 이제 약간 좀 약이 좀 필요하신 것 같고 약간 좀 재분이한 것 같아요. 그분은 이게 뭐 법과 사회적으로 이분의 행위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심신미약을 노리는 게 아닌가. 이쯤 되면 이거는 이게 뭐 정상적으로 판단이 돼요, 이분의 행위가. 아니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네. 영어의 몸이 돼 있는데 이 와중에서 내가 뭐 폭동을 일으킨 자들을 위해서 돈을 준다. 이 사람한테 정치적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땐 밖에 나와서 숨 쉴 일 없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이분이 나와가지고 지금 뭐 자기가 뭐 돈을 뿌리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확신범이면서 판사들 봤을 때는 뭐 정상이 거지?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네. 좀 정상이 아니다. 망상적인 네, 부분인데 이 네. 망상에 저는 어디서 기인했냐고 보면 윤석열한테 기인했다고 보는 게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이 저렇게 버티고 앉아 있으니까 아마 변론길에 둘이 만났어요. 아마 오랜만에 봤겠죠. 내란 일으키고 처음, 그렇죠. 네. 거의 처음 만난 것 같은데 만나면서 그때 뭔가 확신을 좀 또 가졌던 것 같아요. 윤석열한테 그래 했지요. 아이고 이제 얘기하니까 기억이 납니다라고 말장난치고 네,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이 아마 있었는데 일반 형사재판에서 판사 앞에서 그렇게 큰일 증언해서 뭐 납니다. 날라올 바로 거예요. 제지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일 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건데. 판사를 농락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그때 아마 본인은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윤석열이 돌아오거나 아니면 안 돌아온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메시지를 아마 던져야 되겠다. 영치금 정치적 메시지로 봐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정치적 메시지죠. 메시지죠. 네. 근데 제가 그분한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윤석열은 자기 부부만 감옥 안 가면 남들은 어떻게든 신경 쓰지 않는 지금 사람입니다. 행태가 그러합니다. 네. 네. 최악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내란 사태가 있을 당시에 저는 주범이 김용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아 처음에는. 네, 왜냐하면 네. 이 계엄이 딱 터졌어요. 그러면 군권을 장악한 자가 계엄 상황에서는 왕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바보 같은 5살짜리 애 하나만 제끼면 자기가 왕이에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나는 좀 실질적으로 바보 윤석열을 김용훈이 조종을 해서 이 상태에 이르지 않았을까? 저는 그 네.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보니까
얘는 6살이야. 조종할 윤석열 수 있는 성인이 아니고 5살인데. 그러니까 네. 보니까 고만고만한 것들이 실제로 1년 차이 나요, 둘이. 아 맞아요. 선배도 선배 1년 선배죠. 중앙고 선배인 건데. 그래가지고 예. 쟤는 아니겠다. 아니 근데 이번 주에 이제 헌재에서 화요일, 목요일 네. 5차, 6차 변론길이 열렸는데 거기서 보니까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이나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과거 이제 처음에 이 사건 터진 다음에 이제 반성했던 낯빛과 좀 달라진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거가 지금. 예. 나오니까 또 일부 언론이나 일부 또 평론하시는 분들은 진술이 바뀌었다. 팩트가 바뀌었다. 국민이 전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절대 아니에요. 형사재판 이 사람들이 국조에서 얘기했던 거 또 형사재판이니까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 공소제기가 된 겁니다.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의 진술이 바뀌진 않았고요. 이게 있어요. 본인한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 우리가 네. 증언 거부권을 얘기하죠. 그것들을 행사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답변이 제한된다. 그러니까 변호사 네.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행동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금 홍장원하고 곽종근하고 여인영, 이진우 태도들이 다 달라요. 2대2 같은 느낌이죠. 홍장원은 지금 형사재판이 없습니다. 기소가 안 됐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냥 네.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요. 곽종근 사령관의 태도는 양형을 다투는 것 같아요. 네, 유죄는 유죄다. 유죄지만 네. 양형으로 가고 선처해달라. 네. 이진우하고 지금 여인영이는 무죄를 다투고 싶은 거예요. 아, 자기 재판에서 예, 네. 무죄를 다투는데 무죄 방법이 뭐냐면 모르겠어요. 이게 뭐죠?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나는 방법을 명령을 쓰는 거예요. 들었을 뿐이고 이 명령을 네. 이행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군인인 나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뭐 그 이런 얘기를 식의. 하려고 무죄를 다투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 맥락이나 그 전략 속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나도 태도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거는 본인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행동한다고 자기를 위해서 봐야 하는 될 거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바로 지적하잖아요. 변호사 있었어요? 그 변호사가 이 변호사예요?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조사 받을 그렇죠. 때. 예. 네. 그리고 이 사람들 진술 내용을 보면 실제 진술 내용을 보면 할 이야기는 사실 다 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제가 시켰어요 이렇게는 안 했는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렇게는 안 네, 했는데 뭐 예를 전화를 들면. 받았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했고 총 두고 왔다고 이야기를 했다. 요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뒤집어 생각해보면 야 들어가! 그러니까 못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총 쏴! 하니까 총 두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사실 재판만 30년 이상씩 해온 판사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그때 그 말 이진우였나요? 이진우가 그 이야기 할 당시에 무슨 이야기 했구나. 그냥 머릿속에 자동으로 입력돼 있을 거예요. 저같이 그 다른 거 하다가 이제 변호사 이제 하고 있는 사람도 그 이야기 딱 듣는 순간 할 이야기는 다 했구나. 저 사람들 이게 딱 들어오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진술 다 나왔고 뭐 더 들어야 하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6차 변론까지 이제 봤는데 심지어 사실 더 할 이유는 사실 없어 네, 보여요. 이미 예. 이걸로도 확인이 됐고요. 핵심적인, 더 중요한 네. 거는 윤석열이 지가 자백을 해버려요. 그렇죠. 선관위에 군 병력 투입 지시를 자신이 해버렸다고 그렇습니다. 네. 얘기를 해버렸던 국면. 아마 당시 제가 느끼기에는 변호사들이 깜짝 놀랐던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 자백 국면으로 사실은 더 이상 탄핵 심리도 저가 무용해졌다? 판단할 건데 필요가 네. 없는데 뭐 하긴 하겠죠. 7차 8차까지는 하겠죠. 네. 13일까지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왜 이걸 했냐면 윤석열이는 뭐 머리를 막 써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부정선거를 믿고 있는 자신의 극우 세력 지지자들한테 이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호소를 거예요. 하고 싶었구나. 내가 계엄한 거는 진정성 있는 거야. 예. 부정선거 이거는 내가 오. 당신들 원하는 거네. 하긴 오.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던진 것 같고요. 그 직후에 지금 선임된 사람이 있어요. 무성 한교안이 선임이 됐어요. 무성 선거, 무성 그렇죠. 예. 한교안이 변호사로 와요. 솔직한 얘기로 그 변호사 하지도 않았거든요.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네. 변호사 업무를 잘 안 했던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 이건 곧 뭐냐면 부정선거라는 핵심을 뭐 7차 8차 때도 얘기 나올 겁니다. 아마 부정선거. 그 얘기를 좀 더 끌어가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거는 정치적 의도로는 뭐 옳고 그러면 지네들 판단이지만 탄핵 심판으로 봤을 때는 최악의 수를 선택한 것이다. 저는 네. 사실 이게 정치적으로도 현명한 방법 아닌 것 같아요. 네, 솔직한 이야기로. 그리고 이제 이미 탄핵 관련 심판은 끝났다라고 보는 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들 우려를 한 게 정영식 재판관. 맞아. 그 얘기 합니다, 지금. 예. 어제도 보고 이제 질의 태도를 보고. 예. 많이들 이제 했는데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성향의 분인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두터워요. 절대 법과 원칙 때문에 할 리가 없어요.
그 엄청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요렇게는 보는데 정영식 재판관 성향도 알고 하는데 정영식 재판관의 질문이 과연 그러면 이 탄핵을 기각시키기 위한 질문이냐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다. 예, 왜냐하면 정말로 판사가 어떤 사실을 묵인하고 그 사실을 자기 원하는 대로 재단을 하고 싶었으면 질문을 하지 않죠. 아예 안 해버리는구나. 안 해버리죠. 예. 예를 들어서 홍장원 이 차장님의 메모가 약간 부실한 건 사실이에요. 부실한 건 사실이면 그대로 갖고 있다가 당사자가 설명을 할 수 없는 법관 평의 같은 데가 야 이거 믿을 수 있겠냐? 이거 육하원칙에도 안 맞고 난 못 믿겠다. 비공개에서 해버리면 된다는 그렇죠. 거지. 왜냐하면 당사자가 말을 할 기회조차 없으니까 거기서는. 근데 그 현장에서 야 이거 왜 그렇게 했어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가 설명할 기회를 줍니다. 아 오히려. 오히려. 네. 오히려 그걸 보는 순간 저 같은 사람도 보고 있다가 오히려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그렇지. 네. 메모를 작성했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깔끔하게 제가 그거 못 지켜서 작성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나 이거 메모예요. 공문이 아니잖아요. 공문서 아니다.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도 왜 계속 말이 바뀌냐라고 하니까 말이 바뀐 사정을 보면 사람들이 인정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질문했는데 당사자 답을 못했다. 그럼 망한 거죠. 근데 질문했는데 답을 깔끔하게. 그러면 오히려 포인트가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정말로 이거를 어떤 조작을 하고 싶었다, 혹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싶었다. 그러면 오히려 질문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 이거는 우리 그냥 실무 얘기긴 한데 법관들이 뭐 조작하는 경우는 전 없다고 그렇죠. 믿고 네. 있습니다. 외면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네. 수사를 하다가 이거를 발견한 이상은 그거를 조사하지 않는 검사는 잘 없습니다. 그렇겠죠. 외면을 해요. 이렇게 안 보고 싶은데 이게 툭 튀어나왔잖아요. 아씨 이건 뭐 기소해야 되겠네. 이래 되네. 이게 맞아. 이게 맞아요. 진짜 맞아요. 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압수수색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압수수색이 툭툭 이거 포렌식 안 나오면 좋겠는데 포렌식 나와버렸어.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증거가 현출됐으니까. 가야 돼요. 네. 그거를 조작하는 검사는 대단한 놈이고 그건 대단한 놈이라고 그렇죠. 표현할게요. 네. 법관은 더합니다. 정 변호사님 그대로 말씀. 근데 저희가 보면 대충 알아요. 외면하고 싶은데 나온 거를 외면하지 못하거든요. 그걸 갖고 아닌 것처럼 이렇게 가능하죠. 여러 가지 진술 증거들이 있어요. 붙여가지고 A, B, C가 있는데 다른 진술이란 말이에요. 요 진술을 채택하고 이걸 배척할 수는 있어요. 그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나와 있는데 그냥 없애거나 조작한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한 것처럼 9대0 나온 뭐 8대0, 8대0. 네. 저는 9대 0이라고 마흔역이 보는데 저는 임명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마흔역 9대0. 재판관 되면 이거를 갖고 가장 문제가 저도 판사를 짧게 해봤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 이름 걸고 판결문을 써야 돼요. 결정문을 써야 되는데 못 씁니다. 내 안 이름이 써지겠지. 영원히 안 써져요. 예. 그런 것도 안 있고 써져요. 사실관계를 모르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써버릴 수 있는데 들어버렸잖아요. 더 못 써. 예, 그럼 더 못 써요. 그리고 아니, 걱정할 거 예. 없다는 이게 거죠. 정영식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데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그 사람이 기존에 했던 판결들을 인정하지 못한 부분 많고 한명숙 재판관님 판결문 같은 제가 따로 비판도 했을 정도로.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정영식을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 제일 먼저 언론에 등장했던 게 그 처형 문제잖아요. 네. 처형한테 하는 거 이게 이제 뇌물이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양 당사자 간의 끈끈한 어떤 걸 보여준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반대로 봐요. 정말로 끈끈한 뭐가 있었으면 언더 더 테이블로 주지 사람들 보게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정영식 재판관이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재용 재판 해봐요. 이재용이 처형을 뭐 전무이사로 취직시켜줘요. 그럼 오히려 문제가 돼요. 오히려 정말로 나하고 어떤 끈끈한 뭔가가 있으면 오히려 외면을 해야 돼요. 그 예를 들어서 그 해가지고 나중에 윤석열한테 유리한 재판 딱 써준다. 그러면 에이 저 새끼 받아 저거 내가 그 받아먹을 때부터 알아봤다. 이 말 들을 거 자기네들은 뻔히 알거든. 그렇겠죠. 네. 근데 그렇게 눈에 띄는 방식으로 뭔가를 줬다는 거는 양 당사자가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기보다는 그냥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야 너 나랑 같은 배 탔다. 약간 이런 신호에 가깝지. 정말로 양 당사자 간에 야 이렇게 써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안 보이게 하죠. 아니 그래서인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제 두 분 변호사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확 가는 측면도 있고 이미 판검사 출신이 국민의힘 그 의원들 상당수가 지금 헌재 흔들기로 나섭니다. 그렇죠. 이미. 예. 그렇죠. 아마 이거는 빌드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지금 말하던 정영식이나 뭐 김영도 이런 분들은 흔들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뭐 이런 이렇게 그렇죠. 네. 이 야당이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됐던 사람들을 위주로 지금 하는 모양새고
판결은 결정은 끝났다고 아마 많은 분들이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국민의회도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려고 이미 벌써. 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상으로 네. 보면 2월 13일이 8차 변론인데 만약 하나 정도 더 잡는다 그러면 2월 중순, 그럼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판결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두 달 안에 60일 안에 해야 되거든요. 4월이나 5월 달에 결국은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 국면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자기들이 확실히 이게 내란이 아니고 탄핵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재판관들 흔드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나쁜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법조인들 알거든요. 저도 방송하면서 가장 욕 안 하는 곳이 법원이거든요. 한 적이 언제든지 변호사 별로 없어요.